우리 프린트 104번 평시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평시조 104번에서 3개, 105번에서 3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4번의 가을은 성산문에 이 몸이 죽어가셔 라고 하는 평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자, 평시조에서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3장 6구 45자 형식에서 초, 중, 종장으로 우리가 구분 지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대야이셔 이랬습니다. 자, 복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들이 산다는 그런 산이고 제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봉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복례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뭐가 되고 싶다? 낙락장송이 되고 싶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낙락장송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길게 늘어진 큰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산의 제일 그 봉우리 끝에서 서 있는 가지가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푸르른 색깔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소나무라고 하는 소재는 어떤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백설이 만건곤할제라고 했습니다. 백설이 만건곤할제. 백설은 하얀색 눈을 의미합니다. 하얀색 눈이 만건곤. 건곤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만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백설이 하얀 눈이 만건곤, 하늘과 땅에 가득할제라고 하는 뜻이고, 자,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봤을 때는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일파가 이 나라를 모두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자, 성산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독야 청청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푸른 빛을 바라겠다. 낙락장송이 되어서 혼자서 푸른 빛을 바라겠다. 이 말은 수양대군 일파에 자신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밑에 창작 배경, 작자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조를 섬기는 세상이 오더라도 자신은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 끝까지 지조를 지키겠다. 이런 절개를 드러내는 시조다. 자, 가는 평시조, 절의가, 그 다음에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의지적 태도로 화자의 강직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 소나무, 여기서 낙락장송이라고 나왔죠? 를 통해서 굳은 지조를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시조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봅니다. 초장,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랬습니다. 자, 수양산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이와 숙제가 살던 중국의 산 이름이다. 두 번째, 수양대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 표현법을 우리가 중의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성산문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하나노라. 여기서 이제는 백이와 숙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름이죠. 하나노라, 원망하노라. 자, 우리 그 밑에 백이와 숙제, 이제에 대해서 보면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 말기에 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나라를 토벌해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행위가 인위에 어긋난다고 하여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었다. 자, 우리 백이와 숙제라고 하면 굉장히 충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산문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백이와 숙제 같은 이 충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충신을 원망한다. 그렇다면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 그 다음 내용에 제시가 되어 있겠죠.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이렇게 말했죠. 굶어 죽을지언정 채미. 자, 채미 보겠습니다. 채미는 1번 고사리를 캐먹는다 라는 뜻, 2번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 나라의 월급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의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기와 숙제를 원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 오히려 그냥 굶어 죽지 왜 그 고사리를 뜯어 먹었느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사리로 뜯어 먹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충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성심을, 아주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에 푸세의 것인들, 푸세는 풀을 의미하는 거죠. 고사리. 그 뉘따해 난나니, 그거 수양대군의 땅에서 난 거 아니냐, 그거 왜 캐먹었냐, 이렇게 배기와 숙제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평시조, 절이가 지사적이고 풍자적이다. 단종에 대한 굳은 절이와 지조를 나타냅니다. 수양대군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고사를 통념과 다르게 활용했다.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겠죠. 충신으로 유명한 배기와 숙제를 원망하면서 배기와 숙제보다 더한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는 그 작품의 발상 자체가 굉장히 참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법이 두 군데 사용되었다. 자, 세 번째 시조 이계의 방안에 현는 촉불 보겠습니다. 우리 초장, 중장, 종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방안에 현는 촉불, 눌과 이별하였관대 이랬죠? 자, 화자는 방 안에 앉아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다. 우리가 켜 있다, 현는이라고 하는 것은 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촉불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눌과 이별하였관대,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이런 말이죠. 자, 촛불이 이별하였다 이런 건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의인법. 촛불이 누구와 헤어졌길래 겉으로 눈물 띠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겉으로 눈물이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촛불은 사람이 아닌데 이별을 하였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속 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자, 촛불에 애타는 마음을 타들어가는 심지로 표현하고 있다. 재밌는 발상이죠? 그 다음에 흐르는 눈물을 촛불이 흐르는 촛농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 촛불 날과 같으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이랬죠.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 대상이고, 저 촛불이 나와 같구나, 나처럼 눈물 흘리고 속 타고 애타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촛불을 보면서 표현하고 있다. 자, 다시조, 평시조. 절이가 여성적이고 감상적이다. 마찬가지로 단종과의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 태도는 인과의 이별을 슬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시조의 표현상의 특징은 자, 의인법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촛불이 이별하였다 라든지 촛불의 눈물은 촛농을 의미한다. 이런 걸 사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에 이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화자는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자기 자신을 낙낙, 장송에 비유하고 있다. 2번. 나에서 화자는 백이 숙제의 고사를 인용해서 누구에 대한 절개? 단종에 대한 절개를 나타내고 있다. 3번. 다에서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은 촉불이다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정답을 써줄 때는 우리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물론 시옷을 써서 촛불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 제시된 그대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도 본문에 제시된 그대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가에서 다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자의 태도는 단종에 대한 절개라고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번에 이양원의 높으나 높은 남계 같이 봅니다. 자, 가에서도 우리 평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한번 보겠습니다. 높으나 높은 남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남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남계라고 할 때, 나 밑에 미음이 있는데, 자, 이거는 나무 할 때 미음이 받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기억 고경어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그 원형이 나무의 미음 받침의 기억, 이게 바로 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높으나 높은 남계 날 권하여 올려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 높으나 높은 나무는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겼다. 벼슬을 자리에 올랐다. 나를 권하여 올려두고 이보 번님내야 흔들지나 말았으면 이랬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높은 벼슬 자리에 올려둔 다음에 흔들어 버린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번님내는 어떤 간신배라든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번님내는 여기서 뭐 다정한 친구를 의미하는 번님이 아니겠죠. 우리가 세모해두고 모함하는 사람들 또는 간신배, 흔들지나 말았으면 나를 그렇게 흔들지 말아달라, 모함하지 말아달라. 떨어져 죽기는 설지 아니어도 자기가 벼슬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지만은 님을 못 볼까 하노라.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가시조, 평시조입니다. 우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를 좀 돌려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당쟁을 일삼는 간신배를 풍자하는 내용이다. 고도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표현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에서 신음의 시조 노래 삼긴 사람 같이 봅니다. 자, 우리 초장, 중장, 종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화도할 샤. 자, 우리가 노래를 굉장히 평소에 많이 부르죠. 자, 우리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신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노래를 만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름도 하도할시야. 시름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을 의미하는데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다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많다. 자, 노래 만든 사람, 노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닐러다 못 닐러, 불러다 푸뒀던가. 닐러다 못 닐러, 불러나 푸뒀던가. 자, 닐러다 못 닐러 이거는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계속 풀어내고 싶지만은 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서 그 시름을 풀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진실로. 자, 우리 종장의 첫 세 글자는 우리가 종장에는 글자를 3개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보리라. 자, 노래를 불러서 시름이 풀린다면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화자의 마음속에 시름,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심과 시름을 노래로서 불러서 풀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연쇄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쇄법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닐러다 못 닐러, 불러나 푸뒀던가. 여기서 풀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고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여기서 풀리다가 다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중장의 끄트머리에 사용되었던 부분이 종장의 첫 부분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표현법을 연쇄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시조, 영탄적이고 의지적입니다. 노래로서 시름을 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앞구의 끝말을 뒷구에 처음으로 가져와서 이어가는 방법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다시조는 안민영의 노프락 나즈락하며. 자, 초장, 중장, 종장. 자, 노프락 나즈락하며 멀기와 가깝기와.
자, 높으락 낮으락은 높았다, 낮았다 이 말이죠. 멀었다, 가까웠다 이렇게 자, 내용상 대조,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높았다, 낮았다 이건 내용이 반대니까 대조가 되겠죠. 대조.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다. 높으락, 낮으락, 멀기와 가깝기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장과 중장도 서로 대꾸법을 이루고 있죠. 모지락 동그랗하며 자, 모가 난 것은 뾰족뾰족한 것을 말합니다. 동그랗하다는 것은 둥글둥글한 것을 의미하죠. 내용상 반대, 대조를 이루고 또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기와 저르기와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런 말이죠. 이것도 내용상 대조, 그 다음에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리 하여시니 무상 근심이시리 이랬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자신의 인생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모나기도 둥글기도 길기도 짧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로움을 즐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달관적 태도, 어떤 세상 근심 걱정을 모두 초월한 자세를 우리가 달관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평시조인데 달관적인 성격, 인생에 대한 달관을 나타내고 있다. 인생에 대한 달관적인 태도, 유유자적한 태도. 자, 표현법은 대조법, 대꾸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가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시조라고 할 때 높으나 높은 남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를 상징적 의미. 자, 이 높으나 높은 나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자리를 의미한다. 2번에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시름을 무엇으로 풀려고 하였습니까? 바로 노래로 풀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래. 3번.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달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나와 다에 비해서 가에서 두드러지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의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보면 되겠죠. 고도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그 벼슬자리를 높고 높은 나무에 표현한 그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그걸 사용해서 주제를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시조의 표현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